안녕하세요. 꿈꾸는 주린이 아줌마의 실전 주식 투자 15번째 영상입니다. 주식시장 개장을 안 하는 추석 휴무 중이라 두 번째 번외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썸네일에 있듯이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관련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평범한 소시민 주린이가 웬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언급하는지 제 주변 지인들이 들으면 코웃음 칠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 세상 경험이 좀 많다 보니 이런저런 경험치가 쌓여서 아는 얕은 지식들이 나름 많아지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일개 아줌마 주린이가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논하려는 게 보고서나 리포트 등 전문 자료를 들먹이며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좀 전에 말한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 폭락,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 파산설 등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있던데 빠른 건 요 며칠 동안, 오래된 건 1년 전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몇 개 영상을 한번 둘러봤는데 이상하네. 내가 본 영상들 내용들이 내가 아는 내용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직접 보고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한 썰을 영상으로 올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중국 부동산 붕괴 관련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영상들 내용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얕은 지식으로는 좀 다른 각도의 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8년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회사 일로 중국 시안성으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내가 본 중국의 부동산 버블을 이야기해 보려고요. 중국 시안이라는 곳은 출장 가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니 외곽에 있는 중국에서도 시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시안 시내에서 택시 타고 좀 가면 그 유명한 진시황릉이 있는 곳입니다. 막상 비행기에 내려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가 시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도 많고 건물들도 으리으리하고 우리나라 시골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나름 산업단지라고 하네요. 2박 3일 머무르며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제 눈에 기억되는 중국 시안의 거리에 질비해 있는 건물들은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청계천길을 따라 쭉 늘어선 신평화, 동평화 등의 도매시장 건물들 아시죠? 꽤 길게 늘어선 건물 한 덩어리가 제법 큰 건물에 해당하는데요. 그 한 덩어리의 건물들 두세 개 정도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층수는 청계천의 동평화, 신평화는 아마도 3층 건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구 시안거리의 건물들은 10에서 15층 높이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엄청 큰 건물들이 택시를 타고 갔다 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쭉 늘어서 있더라고요. 근데 외부에서 보이는 건물 겉면 모습은 시멘트색 그대로 굳어져 있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뼈대만 만들어진 건물들이었어요. 그리고 한창 건축 중이 아니라 작업이 멈춰있는 상태였고요. 내가 본 건물들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고 산업용 건물이었어요. 머무는 동안 잠깐 한 건물 안을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정말 뼈대와 건축 자재들이 대충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같이 간 멤버에게 저렇게 많은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수요가 있어서 만들고 있는 거냐, 중국 시안이면 시골이라 들었는데 저 정도의 산업용 건물에 입주할 많은 기업체들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는 거냐고 질문을 하니, 참고로 제가 좀 호기심 왕에 늘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질문쟁이랍니다. 나의 질문을 듣고 중국에 대한 정보를 좀 아는 멤버가 답변을 해주는데 이게 핵심이네요. TV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복잡게 중국 부동산 붕괴 설과는 좀 다르게 2018년 당시 들은 얘기로는 수요가 있어서 저리 큰 건물을 계속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취업난 극복 차원에서 고용정책을 펴느라 고용시장을 회복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부동산 건축이라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 자치구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역 재정에 부담이 있는데도 저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 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렇게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끊임없이 짓게 되면
고용 정책은 성공할지 몰라도 자치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일단 그 시기 그 상황에서는 지역 경제 부도는 아직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것 같게 뭐가 그리 심각한지 고용 정책이 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계속 저렇게 건물들을 지어대다 보니 우리나라 자치구에 해당하는 지방정부 재정이 심각하고 그걸 감당하는 중국 정부의 재정도 위태로워서 중국 부도 위기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2018년에 제 귀에 처음 들렸습니다. 눈으로 본 중국의 모습은 중국 부도설, 있을 수 있어서 내 나라 아니니 뭔 상관이람 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이 부도나면 우리나라 IMF와는 다르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게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더 세분화해서 나에게도 미칠 영향일 수 있다 생각해서 왠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인터넷으로 한번 중국 부도설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몇 개 기사들이 눈에 보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상하리 많지 TV 뉴스도 인터넷 뉴스도 2018년 이후 여태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잠잠하길래 그냥 뭐 일개 한국의 주린이 개미가 느낄 위기감은 괜한 걱정이었구나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까지만 해도 주식이던 경제 돌아가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2018년도의 중국 부동산 버블의 위기감이 현실이 되어 지금 여기저기서 떠들어대고 있네요. 나야 뭐 소시민에 해당하니 아는 정보가 없어서 몰랐고 단지 눈으로 본 사실을 근거로 한 우려였지만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여태 아무 말이 없었나 싶어지던데요. 암튼 뭐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건 주린이가 할 일은 아니고 중국 부동산 붕괴, 중국 부도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올려봅니다. 투자에 참고가 될지 아주 개미 뒷다리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즐거운 추석 명절 행복한 연휴 되세요.